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줘서 감사합니다. 공화당을 완전히 접수했다. 트럼프가 공화당을 완전히 접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이게 오피니언, 사설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글쎄 뭐 이거는 뉴욕타임스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죠. 니키 헤일리도 곧 인지할 거고, 니키 헤일리 결국에는 트럼프를 공식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 안 하잖아요. 니키 헤일리가 뭐 트럼프 보고 너가 내 지지자들을 어떻게 설득해봐라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지지하지 않는다? 니키 헤일리 정치 인생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슈퍼 화요일 날 다음 날 니키 헤일리가 그 사퇴 캠페인 중단을 선언할 거라고요. 뭐 트럼프가 이제 전승 거둘 거라고 제가 예상했는데, 뭐 버마운트에서도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30포인트 더 앞서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어떻게 거기서 니키 헤일리보다 3,000표 적게 받았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뭐 떡들 거라고 다들 이제 예상은 했고, 뭐 저도 예상했고, 근데 이제 슈퍼 화요일 날 다다음 날 광고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근데 니키 헤일리 캠프가 광고를 하나도 바이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봐도 끝났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슈퍼 화요일 날 전에 이미 사실상 내 대선 캠프는 끝났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니키 헤일리가 그렇게 한 거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정치 인생을 계속 이어갈 거라면은 결국에는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공화당이 이제 완전히 트럼프 당이 됐고, 제 생각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정말 이게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라고 느끼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트럼프, 저도 여러분께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그전에는 뭐 레건 좋아했고, 조지 H.W. 부시 좋아했고, 그다음에 빌 클린턴 좋아했고, 뭐 이게 다 제가 이렇게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조지 W. 부시 전 지지했고요. 2번 다. 그리고 오바마 2번 다. 저는 이제 공화당, 민주당 왔다 갔다 한 게 사실이에요. 예. 이제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이제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쳐들어갔잖아요. 그죠? 대부분 쳐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뉴욕타 와포 CNN도 그렇고 메인스트림 미디어 다 원했고 민주당원들도 대부분이 원했어요. 근데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점수 줘야 되는 건 버락 오바마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바마를 지지한 이유이기도 했어요. 예. 흑인 소수계 대통령도 한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이제 저는 정보국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17개 에이전시랑 정보국하고 뭐 MI6, 심지어 러시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러시아 정보국도. 근데 보면은 뭐 100만 명이 죽었어요. 예, 100만 명이 죽었고, 이게 네이션지에서 이제 보도했던 건데 500만 명이 고아가 됐습니다. 이게 미국이 저지른 일이에요, 이게. 예. 미망인은 100만에서 200만, 정확하게는 숫자 추적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100만에서 200만. 그러니까 이라크 국민 2명 중 1명은 미국 침공 때문에 다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담 후세인이 독재자니까 어떻게든 없애야 된다. 심지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지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지인데도 사담 후세인이 얼마나 그 이라크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사악하게 했는지, 그 자식들, 사담 후세인 뭐 자식들, 뭐 그중에 자식 한 명은 복싱 선수가 이제 금메달 따오지 못하고 동메달밖에 못 땄다고, 이렇게 복싱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주먹으로 막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 선수를. 그래서 죽였어요. 그렇게. 우다이 후사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내용들 보니까 저도 이건 진짜 이라크 이런 독재자 밑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보다 실제로 진짜 대량 살상은 미국이 한 거죠. 이거 보면
차라리 독재자 후세인이 있었던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잘못을 저질렀고 미국보다는 이제 딥스테이트 진영이라고 저는 봐요. 네오콘들 그리고 방위 산업체들. 결국에 가장 최악은 네오콘들이죠. 그러니까 공화당원 중에 굉장히 잘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트럼프가 이라크 좀 굉장히 반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많이 깨어난 거예요. 트럼프를 통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막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정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도 이렇게 보면서 부시도 이상했고 솔직히 오바마도 이상했고 오바마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드론으로. 심지어 미국 시민도 죽였잖아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드론으로 때려 죽인 거예요. 오바마가. 그러니까 뭔가 미국을 위한 세상이 아닌 것 같다. 기득권을 위한 세상이고 미국에 왜 이렇게 또 가난한 사람이 많냐. 그렇게 잘 산다면서. 달러를 찍는 기축통화국이 왜 이렇게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그 미국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또 비만 환자가 많습니까? 전 놀랄 정도죠. 뭐 400파운드, 500파운드 이런 사람 보기가 흔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보기가. 아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노숙자도 너무나 많고 좀비 도시, 마약으로 인한 좀비 도시, 뭐 펜타닐, 오피오이드 위기, 그리고 뻥 뚫린 국경. 그동안에 양쪽이 다 원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을 이제 싫어하는 척은 가끔 했죠.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싼 인건비 때문에 좋아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흑인 사회도 더더욱 무너지기 시작했죠. 불치자들하고 경쟁해서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들마다 꼭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해서 많은 공화당원이 2016년 때 트럼프를 찍은 거예요. 트럼프가 뭐냐면은 공화당, 민주당을 다 까는 발언들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에브리데이 양쪽에서 까는 거죠. 양쪽에서. 팍스뉴스도 처음에는 트럼프 별로 안 좋아했던 거 여러분께서 잘 아셨을 겁니다. 물론 논객 때는 좋아했지만 뭐 이 정도까지 커질 줄은 몰랐던 거죠. 팍스뉴스에서는. 저는 예상을 정확하게 했어요. 제가 한 5, 6년 정확하게는 한 5, 6년 정도 될 거예요. 그때 팍스뉴스 논객으로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이 생각이 올바르구나.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미국이 굉장히 이렇게 좀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간파했구나. 그리고 그거를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특권층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화술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재다능했던 거죠. 다재다능한 인물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직결된 거예요. 트럼프한테 많이. 물론 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좀 있지만 갈수록 저는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3년 동안 그 국가 운영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냐. 불체자 810만 명, 10만 명 이게 말이 돼? 화석 연료를 이렇게 탄압해야 돼? 그래서 요새 기후 변화 얘기 별로 속 돌아가지 않았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이제 기후 변화 떠들지 안 떠들어요. 그리고 전기차 사람들이 이제 잘 안 사잖아요. 그죠? 펄츠도 다 그냥 다시 팔았잖아요. 아무도 아무도 안 빌린다고 해가지고 7만 대를. 그 추운 지방에서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전기차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비벡 라마스와미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왜 화석 연료가 좋은지 인류를 구한 게 화석 연료라고 얘기했고 저도 100%그 말에 동의해요. 인류를 구하고 있는 게 화석 연료예요. 화석 연료가 없으면 다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그러면은 만약에 화석 연료가 없었을 상황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화석 연료가 없다. 수억 명이 죽을걸요. 화석 연료 덕분에 따뜻하게 사는 겁니다. 겨울 추울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기후 변화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 이 기후 변화 이거 좀 이상한 건데라고 이제 말하는 과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예. 그런 서적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비벡 라마스와미도 이제 그런 책들을 본 거예요. 예. 말도 안 된다 이거 기후 변화, 이 클라이밋 체인지 완전 사기인데 하고. 지금 뉴욕 타임스가 이 피스를 이거 보면 굉장히 한심한 글인데 마치 그냥 미국인들이 이런 걸 알면 안 되는 듯한 그런
스탠스에 보면 뉴욕타임스가. 근데 저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시각을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게 저는 뉴욕타임스라고 봐요. 뉴욕타임스가 뭐냐면은 지금 신문들이 많이 죽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신문 그 언론 쪽에서는 신문이 으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거는 팩트예요. 예. 뉴욕타임스가 넘버 원이고 방송 뭐 ABC, NBC, CBS도 뉴욕타임스에 먼저 기사 나왔는지 확인 뭐 하고 그거 그 취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좀 언론을 주도해요. 그 신문들이 여전히.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뭐 LA 타임스도 100여 명 얼마 전에 해고했고 몇 천만 달러 적자 시달리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도 판매량 급감하고 있고. 근데 뉴욕타임스는 그 디지털 구독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많이 팔리고 그 이름 브랜드가 주는 뉴욕타임스 그러면은 무슨 뭐 샤넬, 뭐 벤틀리, 뭐 벤츠,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언론이잖아요. 미국을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좌파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오피니언맨들은. 근데 이제 대다수 국가들, 한국을 포함해서 대다수 그 해외 국가들이 정론지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냥 공정하게 보고 있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 때문에 트럼프가 뜬 거예요. 이거 언론하고 일반 미국인들이 볼 때 미국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뉴욕타임스가 말하는 거는 저는 한 번도 거의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동의가 안 됐어요. 솔직히. 예. 얘네들이 짓거리는 거는 야 이거 진짜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들 자꾸 하네. 뭐 모린 다우드 뭐 이런 그 칼럼니스트를 보면은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필리처상 받았어. 물론 뭐 모니카 루인스 그 사람도 솔직히 모니카 루인스키 관련된 뉴스로 칼럼으로 필리처상 받은 사람 아닙니까? 페미니스트인데 책을 봐도 무슨 감동이 없어요. 메시지도 없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이런 사람은 뇌 구조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주장을 펼치지 하고 제가 책을 꽤 두꺼운 책을 그것도 왜 다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읽었었거든요.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감동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미국 뉴욕타임스를. 근데 어쨌든 뉴욕타임스 때문에 그리고 CNN 때문에 그 언론들이 그 해외 언론들이 다 이렇게 속아서 넘어가는 그런 양상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트럼프를 통해서 깨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일찌감치 깨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두 번 다시 안 속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뉴욕타워 아포 CNN이 뭐라고 짓거려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미 대한 언론이 접수해 있고 제가 볼 때는 한 정말로 정말 제 솔직한 느낌 한 65, 미국인 한 65%는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제 안 믿는 것 같아요. 예. 안 그렇다면 이렇게 트럼프 현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조 바이든이 이제 국정연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7일 저녁, 미국 시각으로 7일 저녁 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첫 번째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어마어마하게 연습하고 있대요. 지금 뭐냐면은 바이든이 다른 일정들이 없대요. 계속 연습하고 있겠죠. 인지력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궁금해요. 일 바이든이.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스테로이드를 맞을지, 예? 뭐 커피를 뭐 한 20잔 마셔서 나와가지고 평소보다 얘기를 잘할지 궁금해요. 저는 최근에 바이든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좀 놀랄 정도로 솔직히 잘했을 때가 있었어요. 예. 생각보다 진짜 인지력 괜찮네 했는데 이번에는 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최근 인터뷰도 보면은 더더욱 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듣겠고 어제인가요? 무슨 회견장 이렇게 하다가 나 질문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은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조력자들이 그 어드바이저들이 그 보좌관들이 질문 받지 말라고 그렇게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조언을 하면은 박살나니까. 넘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올해 바이든의 가장 큰 선거 운동이라고 저는 봐요. 예. 비기스트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이번 국정연설을 무사히 넘길지 안 넘길지. 토론은 제가 볼 때 안 할 것 같고 저는 여전히 바이든이 2024년 대선 후보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81세, 85세라도 상관없어요. 90세라도 뭐 정신만 멀쩡하면 자꾸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고령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를 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이든도 나이 많아. 이제 인정하잖아요. 인지력이 워낙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도 76세, 77세? 트럼프도 나이 많아. 이런 앵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고령 갖고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인지력, 대통령이 인지력, 기억력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anytime, anywhere, 언제 어디서든 바이든하고 토론으로 맞붙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국정연설도 이렇게 라이브로 조목조목 바이든 발언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따지겠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지금 딥스테이트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제 패닉에 빠진 것 같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그렇고요. 왜냐면은 페니 윌리스가 이렇게 소송을 기소했는데 트럼프 상대로 지금 그 페니 윌리스는 지금 불륜 스캔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뭐 거의 그 케이스는 이제 디스미스트 그냥 없던 일로 그렇게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잭 스미스 특검도 그 케이스도 아무데도 지금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흐지부지 끝날 것 같아요. 게다가 특히 대선 후보 자격 이슈에 있어서 구대떡으로 이겼잖아요. 구대떡으로 트럼프가. 이거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심지어 조 바이든이 임명한 조 바이든이 지명해서 인준을 거친 타인지 잭슨 대법관도 트럼프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좌파 대법관 3명도 야, 너네들 이건 해도 너무했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건 너는 이건 아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이거를 트럼프를 투표용지에서 뺀다? 그러면 이제 공화당도 무조건 소송 걸어서 투표용지 뺄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 대선 후보를. 개판 5분 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금 뭐를 던져도 다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대선까지 8개월이 남았는데 정치 세계에서 8개월은 길거든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이제 10월 옥토버 서프라이즈도 있고 10월 서프라이즈. 그러면 집수 진영에서 도대체 트럼프를 어떻게 발목을 잡을까? 예, 항상 제가 이제 그 진정 시간에 여러분께 얘기하는 게 얘네들이 진짜 무슨 짓을 할 것 같다. 저는 항상 그렇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항상 들거든요. 보면 아마 여러분께서도 많은 분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 뭐 다 던지잖아요. 트럼프 상대. 제가 볼 때는 또 러시아 얘기 꺼내지 않을까 싶어요. 심심하면 러시아니까. 러시아가 또 트럼프 도와주려고 그래. 이미 러시아가 힐러리를 더 원했다는 게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 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얼마 전에 말하라고 해서 미팅을 가졌는데 예, 조 바이든 트럼프 둘 다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밝혔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내심 이미 트럼프한테 마음은 간 것 같다고 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리는 글들을 보세요. 트럼프가 하는 말하고 뭐가 다른지. 없어요, 다른 게. 거의 지금은 100% 거의 찬성하는, 거의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이 원하는 정책하고. 특히 이민 이슈에 있어서. 불법 체류자, 난민 이슈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프 비조스, 아마존닷컴 CEO,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는 시애틀에 살다가 거기가 개판되니까 워싱턴주가 어디로 갔어요? 플로리다주 갔어요. 일론 머스크도 원래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텍사스로 갔잖아요. 잘 보세요. 이렇게 억만장자들이 굉장히 이사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주로. 억만장자들마저 보수주로 간다는 거는 이건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보적인 주에서. 그리고 젠 사키 전 백악관 대변인 그리고 정신나간 막 조이 리드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레이첼 매더 음모론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미디어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그 음모론을 퍼뜨렸던 게 레이첼 매더거든요. MSNBC 진행자. 이 세 명이 이제 대선일
뭐 트럼프가 앞선 거든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민 이슈가 가장 중요하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 불체자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뉴스를 지네들이 안 보나 봐요. 예? 그러니까 버지니아주에서 왜 이민 이슈가 제일 중요하냐? 거기서 불체자가 소녀를 살해한 사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북쪽이 이렇게 MS-13 갱단이 난리치고 있는 곳이고, 그걸 베네수엘라에서 온 불체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뉴스가 떠들썩하게 나왔는데도 이렇게 전 이거 플레이도 하기가 싫어요. 이 사람들 목소리가 듣기가 싫어서. 근데 이민 이슈를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밝힌 버지니아주 공화당원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게 참 얘네들은 그냥 어떤 딴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이 이슈 보면서. 여기 있잖아요. 2주 전에 버지니아주 캠벨 카운티에서 14세 소녀가 성폭행 당했다고. 강간당했다고. 예. 베네수엘라 불체자한테. 그런데도 저렇게 그냥 조롱할 수 있습니까? MSNBC의 정신당한 진행자죠. 이 사람도 예전에는 공화당원이었는데 조 스카바로 플로리다주 연방하원의원 출신이죠. 이 진행자 이 미카하고 둘이 이렇게 결혼했죠. 예, 공동 진행자. 근데 지금 조 바이든이 최고의 버전의 조 바이든이다. 조 스카바로 says this version of Biden intellectually, analytically is the best Biden ever 이래요. 어떻게 반대되는 말만 이렇게 쏙쏙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바이든이 최고의 바이든이라는 거예요. 바이든이 뭐 1살부터 81세까지 살았다면 81세 조 바이든이 최고라고. 머리가 제일 샤프하다고 지금이. 자, 그리고 매치 머카노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화답했어요. 매치 머카노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이제 퇴임하죠. 예,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해야죠 이제. 자, 그리고 베런스가 이렇게 주식을 경제 뉴스인데요. 추천했는데 장이 조금 식으면은 이 주식들을 사라 그러면서 우버, Lam Research, AMD, 여기 Advanced Micro Devices, 그 다음에 Applied Materials 이런 주식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애플이 6일 연속 내려갔는데 베런스는 전망이 좋다고 그렇게 전망이 좋대요 여전히. 사람들이 너무 많이 팔았다 뭐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이 불법 체류자 37만여 명을 그 여러 개 주에 이렇게 보냈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거를 풍자한 만평입니다. To reduce illegal crossing at the border, I've flown them over directly. 국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미국에 비행기를 태워서 데려왔다. 말이 됩니까? 자, 이건 보면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막 두들겨 맞았는데 뇌진탕을 당해가지고 완전 의식을 이렇게 잃었는데 그 가해한 학생들 그냥 이틀 징계만 딱 받고 말았대요. 이게 참 미국 학교들 보면 문제예요. 레이켄 라일리도 이렇게 불법 체류자한테 살해됐죠. 아침에 조깅하다가. 그래서 지금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 레이켄 라일리 법안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단속반이 불체자들이 오면 이렇게 바로 체포해서 추방시킬 수 있게 범죄를 저지르면. 그리고 각 주가 이민법을 따르지 않는 연방정부를 고소할 수도 있게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이미 예전에 그 케이트 스타인리 여러 번 제가 설명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을게요. 케이트 스타인리 법안을 그렇게 추진했고 팍스 뉴스 간판 앵커였던 빌 오라일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푸시했거든요. 프레셔까지 넣었고 그때 그 빌 오라일리는 뭐 보수 농객 중에 넘버 원이었으니까. 근데도 상원에서 그걸 반대했습니다. 미치 모카노이 반대했어요. 웃긴다니까요. 보면. 자, 그리고 뉴스위크에서 보도했는데요. 패니 윌리스 조자주 카운티 검사가
트럼프를 기소하기 전에 카말라 해리스, 백악관에서 카말라 해리스하고 만났대요, 여러분. 이것만 놓고 봐도 기소 당연히 취하돼야죠. 그죠? 불기소 처분해야 돼요. 그런데 진술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워싱턴 DC 간 적 없다고 그랬어요. 백악관에 DC에 갔을 때 백악관 방문한 적이 없다고. 위증 아닙니까? 작년 이렇게 2월 28일에 갔었어요. 예. 패니 윌리스 이름 딱 나오죠. 화이트하우스. 저는 그리고 오클라호마 에드먼드 쪽 교육부에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교사 교직원들 이렇게 발바닥 빠는 그리고 겨드랑이를 이렇게 빠는 핥는 이런 콘테스트가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미국이 지금 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탄해하고 있습니다. Lips of TikTok ID. Lips of TikTok이 unbelievable. Edmond Schools has been holding feet licking and armpit licking events for years where students lick chocolate and peanut butter off of staff. 오클라호마주 에드먼드 학교들에서 이런 발바닥 핥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를 핥고 이런 교직원들 이런 이벤트를 매년 열었대요. 여기에 이제 초콜릿을 바르고 그러나 봅니다. 발바닥에 초콜릿하고 피넛버터 바른다고 그래요. 저기 겨드랑이랑. 아니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뭘 배우는 거예요? 아니 뭘 가르치려고 이런 거를 합니까? 자,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데일리메일에 이렇게 보도가 됐죠. 32만 명 난민들을 이렇게 미국에 데려왔다고. 이게 민주당 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저는 이분도 좋아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조금 그런데. 자, 나토가 어떤 데냐면은 이렇게 돈 세탁하는 데다 블랙록을 위해서 자산 운용. 딥스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라고 전 봐요. 블랙록. 레리 핑크. 그 사람이 진짜 전 세계 대통령 수준이라고 봐야죠. 진짜. 레리 핑크. 그럼 나토에 이렇게 합류하면은 조인하면은 회원국으로 그러면은 나토 기준에 맞는 그런 무기들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레이티언 레이티언 그리고 락힌 마틴 이런 무기들 사게 하지 않겠습니까? has to conform it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잠깐만요. weapons purchases to NATO specifications. They have to buy their weapons from Northrop Grumman, Raytheon, General Dynamics, Lockheed Martin. 그저 딱 나오죠. Boeing.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nd all of those companies are owned by BlackRock. 다 BlackRock이 소유주다. 그래서 나토 회원국을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넣으려고 한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레드라인을 딱 그은 거죠. 푸틴이. 절대 거기는 넘지 말라고 했는데 넘었잖아요. 미국이. 자꾸 장난질 했잖아요. 먼저 어긴 건 미국이에요. 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조인해야 된다고. 전 이분은 좋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이 왜 조 바이든 인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 문제만 없었다면 아마 조 바이든이 이렇게 인기가 없진 않았을 겁니다. 파이브 가이스 햄버거에서 이렇게 콤보를 샀는데 베이컨 치즈버거 그리고 소다 프라이 리틀 프라이래요. 또 이게 근데 24불에 나왔습니다. 이거 먹느니 딴 걸 먹죠. 저 돈으로. 근데 딴 것도 다 비싼데 더 비싸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먹었겠죠.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